뉴스파이식의 순서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 지역에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머물렀던 충북희망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지난 3월 달에 결국 폐쇄가 된 거죠. 네, 올 초에 상당히 시끄러웠죠. 충북희망원 문제 때문에. 충북희망원이 그러니까는 지금 그 설립연도가 1948년이면 벌써 70년이 넘은 정말 굉장히 오래됐네요. 굉장히 오래된 예. 처음에는 아마 그 영유아 시설 이제 그 부모가 없는 그 예. 영유아 시설로 시작을 했고 뭐 지금도 이제 보육 시설 형태로 이런 그 수용 시설에 있는 학생들의 나이가 이제 만 18세가 되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폐쇄 처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 그 지역 특히 여기웃에서 과거에 그 자원봉사했던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이제 그 폐쇄 행정 처분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수차례 언론 보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최근 5년 동안 아동 학대가 7건 그리고 아동 성범죄 5건 발생했고 또 그 어떤 청주시 지도 점검에서도 뭐 후원금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뭐 회계 부정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사회복지 시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끊이지 않게 이런 그 부정 의혹들이 많이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충북희망원에 기거했던 아이들입니다. 오갈 데가 없는 친구들이어서 이곳이 폐쇄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때문에 천막 농성을 하면서 반발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이런 그 어떤 폭행 의혹 이런 문제들도 불거지면서 이제 그 행정명령을 내렸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그래서 이제 그 1개월 동안 아마 이제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한 30여 명 그 원생들이 다른 수용시설에 가 있으면서 한 달 뒤에는 올 수 있겠거니 했는데 사태가 계속 그 악화가 되다 보니 이제 결정적으로 폐쇄 결정까지 내려지게 됐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 원생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다시 가고 싶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적부터 깐난 애부터 같이 클 때까지 같이 생활했으니까 오죽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생들이 같이 좀 모여 살고 싶다 하는 그 원생들의 물론 뭐 모든 30여 명 원생들의 그 희망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일부 원생들은 그렇게 원했고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물론 뭐 시에서는 이런 도저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3대에 걸쳐서 개인이 운영해온 그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용납이 안 되고 자꾸 이제 이런 일이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폐쇄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이 원생들의 물론 뭐 그 수용시설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원생들 일부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문 닫힌 그 희망원 앞에서 그 농성을 해가면서 좀 그 자신들의 그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이런 일을 참 이렇게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나요, 사실. 제가 1994년에 강원도 원주에 보면 소쩍새 마을이라고 있었는데, 그 일본 NHK도 소개되고, 물론 뭐 인가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 스님이란 분이 거기를 관리하면서 뭐 버려진 아이들, 배추밭에 버려지면 뭐 이름을 배추라지고, 뭐 어디 뭐 사과밭에 버려지면 사과라지고 그런 애들 다 보듬어 줬어요. 나라에서 못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의 손길이 뭐 1년이면 뭐 어마어마한 뭐 금액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국 부정이 일어나고 그 내부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어떤 밖으로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서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냐. 언론에서 그 부정을 파헤쳤지만은 남겨진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일부 애들 한두 명애가 숨진 것도 봤고 저는. 그래서 동네는 이제 불교계에서 그걸 잘 이제
관리하겠다고 물론 그 했죠. 기간도 예.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 문제를 보면은 결국은 충북 희망원 문제도 물론 뭐 거기 부정이 있었고 폐해가 계속 되풀이됐고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가 저걸 딱 폐쇄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남는 우리 원생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 사회에 좀 관심이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보면은요, 말씀처럼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결정, 아이들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목소리도 있지만 그동안 행해졌던 결과적인 문제점들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결정이었다. 청주시에서 고유지책이죠. 예. 지금 물론 뭐 30여 명 원생들 같이 좀 모여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어린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예. 그런 그 원생들의 요구를 왜 못 들어주겠습니까마는 워낙에 여기가 지금 일들이 많았어요. 보면은 지난해 6월에도 보육사 뭐 그런 분이 신체적 체벌 폭언 행사, 예. 아동 학대로 신고 접수돼서 뭐 사회봉사 뭐 40시간을 처분받고 지난해 9월에는 또 원생 간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서 예. 지난 2월 달에 법원에서 그 가해 학생 혐의가 그 뭐 인정돼서 또 뭐 그 거기 관리하는 시설장이라고 하죠. 시설장이 교체 명령을 받고 아하. 뭐 또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또 1월에 또 성범죄가 발생해서 쉬쉬하다가 또 수사기관에 적발이 돼서 예.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돼 가지고 야 이건 뭐 도저히 개선이 필요하다. 예. 이것도 당시에 올 초만에 또 왜 폐쇄를 하냐는 그런 그 목소리와 저 당연히 폐쇄를 하고 그 원생들을 다른 시설에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찬반이 굉장히 엇갈렸었어요. 네. 사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시설에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예전 그 소쪽새 마을 사건을 보니 이 어렸을 때 같이 생활했던 가족같이 생활했던 애들이 네. 그렇게 적응을 하며 살 수 있겠는가? 지역에서 해법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어쨌든 충북 희망원으로 촉발된 지금 청주시 의회에서의 이번에 아동 학대, 성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는 건 거죠 이번에. 이제 뭐 그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법들은 주로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들 네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실 그 사회복지 관련, 특히 아동복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번 그 충북 희망원 사태를 해서 우리 그 청주시 의회에서 김영근 의원이 아마 대표 발의를 해서 예. 그 16일이죠.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있었던 거를 아마 수정해서 의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동 보호 서비스와 아동 학대 예방,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과 자립 지원, 아동 관련 시설 설치와 지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동 복지단체 육성, 뭐 그런데. 많은 내용들을 담고 많은 있군요. 내용이 있는데 예.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너무 좀 그러니까 거시적이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에 대한 세부 실천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겠죠. 너무 좀 그 조례 그러니까 수정 의결한 그 의도는 참 좋은데 예. 과연 지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속족새 사건 일어난 게 거의 한 30년 전, 94년이니까는 그러네요. 30년 다 돼가는 때도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유사한 어떤 그 악습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물론 어떤 그 제도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 원생들과 좀 소통할 하나의 섬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그렇죠. 우리 지역 사회에 좀 소통을 좀 자주 하고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뭐 코호트 수준으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접촉도 안 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예전에는 그래도 어려웠던 시절이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쌀 한 톨이라도 쌀 한 푼도 주고 이런 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부분도 하고 물론 뭐 우리 시설에 계신 우리 그 여러 관리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많겠죠. 없겠습니까? 노력도 많이 하세요. 그 원생들 관리하기가.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저는 조금 더 좀 세부 실천 방안으로 이어져서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 좀 많잖아요. 이런 어떤 거시적인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좀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주시 의회 이번 제도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함께 구성이 돼서 시행이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조례안이 아마 24일 본회의에서 이제 거의 뭐 의결되면 통과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10월 8일 날 공포를 거쳐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 기존의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또 예. 새로이 뭔가를 또 이제 구성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한다. 충주 희망을 사태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청주시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그 민간인들과 함께 시설 점검을 나가서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명예사회복지감시관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더 그 궁극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은 뭐냐.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타났는데 그럼 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구조적 문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물론 뭐 말은 저는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복지사회로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지상과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청주시 의회가 이번에 마련하는 조례 실제적인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네, 10월 8일 이제 공포를 거치면 바로 아마 시행이 바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이런 작은 노력 그리고 실천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돼서 아름다운 우리 미래의 얼굴, 우리 미래의 모습의 초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홍순목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